자, 제가 알기로 우리가 102쪽부터죠? 접선까지는 질문 다 받았던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그리고 지난주 수업까지 영상은 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적분 쪽도 올려놓고 있거든요. 적분 쪽도. 제가 저쪽 3관에서 적분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부정적분만 이제 촬영을 못했어. 부정적분 쪽 관련된 내용만. 근데 이것도 촬영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제가 촬영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꽤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친구들은 영상 참고들 하시고. 그러면 102쪽부터 들어갑니다. 자, 발전 문제 4번까지 중에서 질문. 못 들었어. 2번. 우리 이제 남은 2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부터 기말범위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11번까지 중에서 질문. 9번. 9번, 11번. 좀 더 냈던 것 같고, 그죠? 발전 문제 13번까지 중에 질문. 12번. 나와야 되는데. 13번은 괜찮은가요? 할까요? 좋습니다. 좀 더 냈던 것 같고, 발전 문제 18번까지 냈나요? 오케이, 발전 문제 18번까지 중에 질문. 18번. 16번. 17번. 좋아요. 제가 숙제를 본 교재 숙제부터 낼게요. 자, 135쪽 16번까지. 본 교재 숙제가 먼저야. 135쪽 16. 왜냐면 우리 거의 다 나갔어요, 이제. 미분 쪽. 그냥 문제만 있는 거라서 다 나갔어요. 상윤이 왜? 그렇지. 상윤이 그렇지.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상윤이가 말로 쌤한테 들리게끔 얘기하면 되는데 안 들리니까. 그죠? 예.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함수 그래프 개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기 전에 4차함수 공부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4차함수부터 좀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3차함수처럼 막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4차함수에서의 비율 관계 요 정도 제가 한번 짚어줄게요. 그래서 갈게. 자, 우리는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의 증감을 추론해서 그래프 개형 그리려고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차 함수를 배웠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3개, 음수일 때 3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그지? 그럼 이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안다라는 게 기본 전제야.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몰라. 그럼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아니. 그걸 바탕으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4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학습을 할 건데, 자, 4차 함수라고 함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어찌됐건 대충 ax의 4승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흘러가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식을 미분한 f'x라고 하는 녀석, 즉 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4a의 x의 3승 요런 식으로 플러스 블라블라 흘러갈 거니까 4차 함수를 미분한 게 3차 함수구나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개형부터 한번 들어갑시다. 자, 그랬을 때 봐봐 얘들아. 내가 대충 좀 소개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그려줄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요건 안 그리셔도 돼요, 지금. 안 그리셔도 돼.
요거 내가 지울 거예요. 대충 요렇게 X축이 좀 있었다 쳤을 때 우리는 3참수의 그래프 개형 중에 1번이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1번 그래프 개형부터 쌤이 좀 그리면 첫 번째, 자, 우리는 대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칭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좀 특별한 꼴부터 좀 가면 아니면 약간의 축에 접하는 느낌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만 올라가고 여기는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싸리 그냥 아싸리 그냥 요런 느낌으로 딱 한 번만 걸치게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죠. 여기까지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증감부터 좀 따질게요. 편하게 들어요. 알겠죠? 자, 내리고 내려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럼 우리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면 돼요. 단, 자, 증가했던 녀석과 감소했던 녀석이 나는 지금 현재 얘가 정가운데를 지나는 녀석이라고 하면 같겠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얘네의 요 위치가 똑같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 W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정도 이해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과 같이 축에 접하고 있는 형태였었으면 자, 마찬가지 감소하다 0 찍고 감소하다 증가여서 이 녀석은 내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감소하다 중간에 도함수 0 찍었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0 찍고 증가하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도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또는 이렇게 살짝만 거친 상태라고 하면 감소했다 증가를 하는데 살짝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넉넉하게 감소하고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주시면 대충 자, 감소하다 증가했는데 살짝 증가했다가 더 많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지. 뉘앙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감소했다가 증가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감소했다 증가만 하면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 녀석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거니까 약간 좀 가파라지는 느낌이었다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파라지는 느낌이었다가 완만해졌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그럼 요 자식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의 그래프가 갔다가 요런 식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가 좀 이제 그냥 괴랄하게 가파랐다가 살짝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파라졌다가 살짝 완만해졌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뉘앙스의 그래프가 좀 그려지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4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대표적인 건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어찌됐건 요런 W 모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가 살짝 높고 여기가 많이 낮아서 지금 요렇게 된 거지만 이게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다리 맞게 같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4참수의 그래프 개형 중 2번 W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통해 체크를 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 다음 뭔가 아다리 맞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도함수가 얘는 감소하다가 중간에 도함수 0 찍었다가 다시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감소하다가 중간에 도함수 0 찍었다가 아다리 맞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딱 걸친 녀석에 대해서는 약간 이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얘는 그냥 단순히 계속해서 이제 가파른 상태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뭔가 와리가리 이런 느낌이 생길 거니까. 하지만 중간에 도함수가 0 되는 녀석이 얘처럼은 있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셈이 좀 그리면 약간 좌우의 밸런스가 뭉개진 살짝 뭐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스르르르르르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좀만 더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참수의 그래프의 개형 중에 2번 형태의 그래프도 있었어요. 중간에 도함수가 0 찍는. 그럼 그 녀석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셈이 좀 그려보면 중간에 도함수가 0 찍는 녀석이 이렇게 가다가 딱 여기에 걸쳤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난 시간에 인수 정리에 의해서 내가 인수를 3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얘가 마침 점대칭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리려고 보면 자, 요 자식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얘가 점대칭이면 정확하게 같은 느낌으로 가겠죠. 요 밑에가. 그러다 보니까 감소를 했는데 점점 완만해져서 중간에 0 찍었다가 다시 똑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는 대칭성이 살아있는 느낌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그 형태가 1번.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4차함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4차함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4가지 형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했죠? 이렇게 4가지 형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점을 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좌우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물론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완만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점점 완만해지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팍 커지긴 하는데, 얘랑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 값어치가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칭성이 유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 정도 느낌 와요? 그러면 약간 괴랄하게 생긴 녀석인 건데 그건 그냥 다 4번처럼 생각을 할 거야. 즉 4번은 좌우 대칭성이 깨진 녀석인데 극소를 갖고 있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마찬가지 얘들아 3번 그래프도 있었잖아요. 3차 함수 중에 중간에 그냥 감소하는 것 같은데 힝소 같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 녀석도 있었잖아. 얘도 이런 느낌일 거야. 좌우 대칭성이 깨진. 그럼 그냥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주겠다라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 하는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4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이제 요렇게 4가지 형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항상 무슨 일이 있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들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얼마나 더 증가하고 얼마나 더 감소하냐에 따라 이 녀석의 좌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충분히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다리 맞게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잘 좀 그려라. 요런 느낌의 대칭성이 좀 유지가 되는.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마찬가지 요 녀석도 중간에 도함수가 0 되는 녀석이 이 3번 케이스는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좀 전에 그래프를 그려봤었지만 요렇게 도함수가 있었을 때 감소하다 중간에 도함수 0 찍고 다시 감소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 자식이 좌우가 뒤바뀌어서 요렇게 됐었으면 얘는 감소했다가 중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좀 완만해지면서 도함수가 0 찍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좌우가 바뀐 느낌이라는 거 돼요? 괜찮지? 그래서 이 녀석 역시 좌우가 바뀔 수 있는 형태가 충분히 도함수의 위치에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좌우가 바뀐 녀석도 있다라는 거 항상 인지해 놓고 중간에 도함수 0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얘도 중간에 도함수가 0 이렇게. 여기까지 좀 괜찮으시죠? 얘도 같은 논리로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치면 대칭성이 깨진 상태에서 약간 그냥 괴랄하게 올라가는 요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4가지인데 디테일하게 쪼개면 8가지가 있다 정도로 기억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4가지가 있다. 근데 살짝 들여다보면 8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기 잘 들어. 어차피 1번과 4번은 얘들아 낼 게 그닥 많지 않아요. 1번과 4번은.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주로 출제가 되는 그래프의 개형은 2번과 3번이에요. 요 2번과 3번 모양을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이면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요것 좀 볼게요. 결과적으로 4차함수 그래프는 얘들아 극값을 갖지 않는 그래프 개형은 절대 안 나와요. 3차함수는 극값을 갖지 않는 형태의 2번, 3번 그래프가 있었죠. 하지만 봐봐. 3차함수는 어찌됐건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x축을 한 번은 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지금 보면 극소가 있든 극대극소가 같이 껴있든 무조건 극값을 갖는 형태밖에 안 등장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4차함수 중에 극값을 이렇게 3개 갖는 형태가 있고요. 1개 갖는 형태 정도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극값을 3개 갖는다, 극값을 1개 갖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극값의 존재성을 물을 때 극값을 3개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극값을 1개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도함수를 보고 그 녀석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몇 번 있냐 요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할 거라서 지금 막 3차 함수처럼 막 외우진 않을 거야. 결과적으로 3차 함수를 잘 그리면 4차 함수는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4차 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는 4차 함수의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는 대칭이에요. 지금 성훈이가 봤을 때 이 8개의 4차 함수 그래프 중에 대칭인 건 몇 개 있어요? 선대칭인 거. 크게 보면 2개가 있는 거 보여요? 물론 주로 출제가 되는 건 얘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4차 함수고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요 자식이 대칭. 요건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그래프예요. 약간 X4승 같은 거 떠올리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 자식이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그래프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자식이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그래프다.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선생님 4차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잖아요. 맞는데 거기에 약간의 절대값이 결합되면 자, 우리는 절대값을 취한다라는 건 밑에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이쯤 어딘가가 X축이었다라고 치고 여러분들한테 절대값을 취해봐라고 하면 당연히 밑에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4참수에서 그 어디에 X축을 거서 접혀 올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2개는 나와요. 미분 불가능한 게. 근데 유일하게 한 번 나올 때가 있어요. 대충 느낌이 좀 오시겠다만 그게 이 3번 그래프예요. 이 3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마침 여기에서 X축이 거진다라고 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절대값을 취해봐라고 해서 이 자식이 접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4차 함수인데 절대값 취했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 무조건 그래프경 3번인 거야. 나머지는 최소 2개거든.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4차 함수 그래프경 몇 개 있어 라고 하면 굵직하게 4개, 자세하게 8개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쪼개면 훨씬 더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딱 요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4차 함수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대신에 요거는 좀 알고 갈게요. 여러분들께서 4차 함수의 우지나 비율 관계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설명을 할게요. 서원아, 우리가 3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 몇 개 있었지? 2개 있었어요. 하나가 2대1이고 하나가 1대 루트 3이었을 거예요. 4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비율 관계는 2개. 2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율 관계는 3대1이라고 하는 비율 관계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래프가 결정되어 있으면 내가 이 녀석을 좌우로 움직인다고 한들 요 간격이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식 세우기 편하게끔 갈 거예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자, 그 자식이 x의 3승에 x-4알파였다라고 치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인수정리에 의하면 x 3승이었다라고 하면 0을 일단 지나는 걸 텐데 인수를 3개나 먹고 있으니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야 돼.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 자식은 그냥 한 번만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뚫고 올라가면 돼요.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우진이가 봤을 때 요 그래프 기형을 만족시키는 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겠어? 3번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1번은 그 어디에 긋더라도 접하는 형태가 딱 요 순간 말고는 안 나오겠죠? 얘는 접하는 형태 그려보면 근이 2개나 더 있어야 돼. 접하는 형태 그려보면 근이 2개나 더 있어야 돼. 안 돼요? 얘는 접하는 녀석은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요렇게 접하면 여기서 뚫고 스치듯 지나가니까 여기서 삼중근. 근데 여기서 뚫고 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쌤이 좀 그려보시면 자, 요렇게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살짝 접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고요. 알파는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순간이 0, 요때 요 순간이 4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괜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뭔가 극값을 갖는 녀석이 이 사이에 반드시 한번 존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요 간격과 요 간격은 얘네가 움직인다고 한들 바뀌지 않겠다라는 거 정도는 알겠다라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미분합시다. 그럼 요 자식 미분을 좀 하면 f'x는 x의 4승 미분하게 되면 4x 3승이고요. 주호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알파 x의 3승이니까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2 알파 x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지금 딱 보니까 4x 제곱으로 묶이네요. 그러면서 x 마이너스 3알파가 나온다라는 걸 식으로서 알았어요. 즉 여기 지점은 이유 불문 항상 3알파네요. 식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접하는 쪽이 많이 먹어요. 3차도 그렇고. 따라서 접하는 쪽이 3개 먹을 때 뚫고 가는 녀석이 하나 정도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비율이 3대 1을 따라간다라는 걸 앞으로 기억해 놓고 암기해 놓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써먹으려고 한번 노력은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1대 루트 2 라는 비율이 있어요. 가볼게. 자, 요때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x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었다라고 치자. 마찬가지로 알파는 그냥 양수라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 전개하면 모든 차수가 무슨 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대칭성이 유지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 또는 얘예요. 100%.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번 그래프였다라고 치면 0되는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이해됐죠? 0에서 접해야 돼요? 그럼 0에서 접해야 되는데 접하는 녀석이면서 동시에 다른 근도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1번 그래프는 뭐 안 되겠지. 그럼 얘는 0에서 접하면서 루트 2알파와 마이너스 루트 2알파를 근으로 가졌어야 되는 거니 요 모양에서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 정도 느낌 와요? X축이? 오케이, 그럼 가볼게. 대칭성 유지. 이렇게 좀 생기고 X축이 이런 식으로 거지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알파 반대쪽 대칭이라 똑같을 거라 현주야 굳이 안 적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자 접하는 녀석과 뚫고 지나가는 녀석 사이에 중간에 도함수가 0되고 있는 녀석이 또 보여요. 요쯤 어딘가에? 우진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그럼 요 값을 좀 구하고 싶어요. 미분합시다. 자, f'x는 최고 차량이 뭐가 있었든 개수가 어차피 상관없다는 건 느껴지실 거고, 그럼 우리가 전개해서 미분을 좀 해보면 4x의 3승에 자 곱한 다음에 미분을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2 떨궈지니까 4 되고요. 알파 제곱 되고요. x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4x로 좀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알파 제곱인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x가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겠죠? 근데 난 알파를 양수라고 지금 가정했으니 지민아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가 움직인다고 한들 이 간격이 알파이고 이 간격이 루트 2알파인 건 안 바뀌는 거야. 이 간격이. 이해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접하는 지점부터 극소가 되는 요 지점까지랑 자 접하는 지점부터 뚫고 가게끔 하는 요 지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1 정도 먹었을 때 얘가 루트 2 정도를 먹는다라는 건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비율이 1대 루트 2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억해 놓을 거예요.
1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3차 함수와 더불어서 4차 함수도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은 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는 걸로.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 정도 그래프 기형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문제를 푸는 걸로 갈게요. 알겠지? 오케이. 칠판 한번 지우고 문제 풀게요. 자, 봅시다. 이제 질문을 좀 받을 거고, 자, 104쪽에 2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백사쪽에 2번을 좀 보시면 함수 fx가 뭐 졌다고 생겼대요. 자, 저 녀석 위의 점 t에서의 접선 우리 구할 줄 알고 그 녀석의 y절편을 gt라고 하죠. 그리고 걔가 열린 구간 0부터 5, 저 개 구간이 표현이 요새는 바뀌었어요. 열린 구간으로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저 표현 안 나올 거야. 알겠죠? 이게 좀 예전 기출문제라서 모의고사에서. 자, 0부터 5 사이에서 증가할 때 a의 최소값을 좀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럼 일단 GT부터 구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겠어. 자, fx가 있는데 x의 3승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의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x. 자, 접선 구합시다. y는 미분에서 t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t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의 t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났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접점을 x 마이너스 t 이거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T. 인거 우진이 이해되냐? 네, 이건 T에서의 접선이죠? 근데 그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번거롭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갔어야지. 자, 그러면 GT라고 하는 녀석은 X에다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갑시다. X에다 0 넣으면 어차피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T 3승이니까 마이너스 2T 3승. 자, 그리고 요렇게 어디 갔어? 요렇게 곱하시면 어이구 빡시네. 안 빡시지. 요렇게 곱하면 a 더하기 2의 t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마 만나니까 2개. 여기 빼기 1개네. 그러면 1개 남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의 t 제곱. 요렇게 되겠구만.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t 더하기 at는 뾰로로로롱 사라지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문제에서 0부터 5까지에서는 저 GT라고 하는 녀석이 증가해야 돼. 최고창이 음수인데? 증가해야 돼? 최고창이 음수인데? 그래프 개혁이 2번, 3번이면 감소하기만 하는데 증가해야 돼? 아,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나 보다. 그죠? 그러면 미분을 좀 합시다. 자, 그럼 G'T라고 하는 녀석은 얘 보면 마이너스 6T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에 a 더하기 2의 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대충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t 정도로 좀 묶어주시면 괄호 열고요. 이쪽에서 3t에 그 다음 마이너스 a 더하기 2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 안 틀렸으면. 약간 괜찮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0부터 5까지 증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볼게요,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이차함수인데 일단 극값을 갖는 형태로 그려졌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또는 여기 둘 중에 한 곳이 0이 돼야 되는데 0부터 5까지가 증가하려면 0이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0은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나머지 한 녀석이 3분의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0부터 5까지만 증가해야 돼 라고 하면 얘가 오면 돼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니잖아. 0부터 5에서는 증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5가 여길 넘어갔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전에 감소하는 순간이 생겨버리니까. 따라서 5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는 얘보다만 왼쪽에 5가 있어주면
0부터 5까지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5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주면 되는데 같은 것까지 괜찮겠죠. 그래서 넘겨주면 A는 13 이상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된다. 괜춘. 오케이. 서인이 해지? 오케이. 현주 안 되잖아. 됐어요. 옳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겠지만 105 쪽에 질문은 아니셨지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도록 이란 말이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란 말이나 1대1 대응이어야 돼 라는 말이나 극값이 없어요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풀이 방법이 일관되게 가주시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9번. 자, 9번을 보면서 우리 현주가 드는 생각은 fx 그래프식, fx식을 관찰했을 때 그렇지. 모든 차수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정도 본 거죠. 그럼 얘는 y축 대칭이네요. 그럼 y축 대칭이면 얘는 대칭을 갖고 있는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두 가지 형태라는 거. 근데 하나의 형태는 1번 그래프는 극소밖에 없었어요. 그럼 얘는 극소 극대를 다 갖고 있나 보지. 그럼 2번 그래프 중에 세 번째 거죠. 내가 하는 말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은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동의하니? 그런데 문제에서 극대값으로 a 더하기 8을 갖는다며.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8인 거겠지 뭐. 근데 이거 뭐 대칭이라고? y축.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죠. a는 마이너스 8이네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지? 여기가 y축 극대값이잖아. 개똥멍충. 알아. 잘못 봤어요. 아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해. 자, 문제에서 A에서 극소여야 돼 라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했으니 X는 A에서 여기 또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A면 되는 거구나. 잘못 봤어. 극대가 A 더하기 8에서 갖는다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 극대값 A 더하기 8이니까 여기가 뭐면 돼요? A 더하기 8이면 되겠구나. 요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뭐 괜찮으시죠? 물론 여기서 조금만 셈이 더 들어가면 아니야 안 할래. 나중에. 여기까지 일단 괜찮죠?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y축이다라는 거 정도 알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한 정도로만 딱 가주면 여기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 넣었을 때 값어치가 b인데 b가 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은 건 얘가 b구나. 여기까지 우리 시민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 미분합시다. 얘 미분해 주시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자 2x라고 하는 녀석의 3승에 그 다음 더하기 2ax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a 넣었을 때 0이다라는 거 정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a에서 극소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스톱할게요. 그 다음 11번 보자. 자, 11번 유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세 가지 순서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세 가지 순서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 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럼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가조건 보니까 f의 x-y라고 하는 녀석은 fx 자, 마이너스 fy 자, 그 다음에 더하기 xy에 x-y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복습할 겸 첫 번째 제일 먼저 서원아 뭐 해야 돼요? 네, xy에 우리 0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xy에 여러분들께서 0 넣어주시면 자, f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는 빼먹은 거 없지? f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는 0이었다라는 거 정도 잡아가네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도함수, 즉 f'x를 그냥 정의해 주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문제든 그냥 얘부터 빨리 찾는 게.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자 빼기 fx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앞쪽에 있던 문제랑 다른 게 저기가 빼기 y인 거잖아. 뭐 상관없죠. y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냥 마이너스 h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가게 되면 더하기 h가 되고 마이너스 h 들어가주면 되고, 잘못 쓴 거 없지? 자, 마이너스 h가 들어가면 되고 더하기 h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던 fx가 넘어갔어요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져 있던 요식은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xh에 x 더하기 h, 그 녀석을 h로 나누게끔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으로 이제 우리 숙제 과점을 나갔으니까 더 연습해보세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얘가 꼴이 안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를 지사바 밑으로 갖고 와서 붙여주시고, 그럼 꼴 맞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빼기 0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f형 0이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뭐로 정의가 돼요? f' 0으로 정의가 되는데 문제에 f' 0이 8이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건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니까 처리해 주시고 h에다 0 넣으면 결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8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중간고사 내용.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부정적분 하셔야죠. 그렇게까지가 3번 내용. 자,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가 극대 극소를 가져요. x는 a랑 b에서 뿔마 2루트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질문하신 게 자 12번입니다. 12번 좀 봅시다. 자. 다음 주면 그래도 미분까지 다 나가겠는데 끝까지? 남은 한 주는 오지게 문제 풀면 되겠구만. 자, 볼게. 12번. 그림은 3차함수 y는 fx라고 하는 녀석과 4차함수 gx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래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 보면 f 빼기 g, 니은 보면 f 빼기 g, 디귿 보면 f 빼기 g. 물론 프라임이지만. 그럼 얘는 f랑 g라고 하는 녀석을 따로따로 봐야 돼 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거지. 이번에 알아두시면 돼요. 아, 저렇게 뭔가 빼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fx라고 하는 녀석에서 gx라고 하는 녀석을 뺀 걸 그냥 뭔가 새로운 함수로 봐주면 되겠구나. 요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 딱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새로운 함수 hx, 근데 hx라는 표현이 디귿에 있어서 그냥 y는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보자. 자, 저 자식에 대해서 기억에서는 뭐 증가하냐, 니은에서는 극소를 갖냐, 뭐 이딴 거 묻고 있으니 이 미분합시다. 그럼 이제 미분하면 f'x 빼기 g'x야. 자, 이해를 돕기에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셈이 조금만 옮겨 적으면 대충 그래프 요렇게 하나 있고요. 요게 g'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g'이라고 하는 건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프가 저따구로 생기는 거 보면. 그 다음 두 번째는 f'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 볼록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거져 있네요. 요게 f'.
그나마 우리가 개중에 알고 있는 건 첫 번째 교점의 좌표가 0이었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네. 그럼 다른 건 됐어요. 봐봐. 내가 여기를 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좀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럼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y 프라임, 즉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0 되는 순간이 0, 알파, 베타 3번 정도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예, 그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공부한다는 셈 치고 가면 0에서 한 번, 알파에서 한 번, 베타에서 한 번인데 뭐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알 수 없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집중!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를 뺀 거니까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일 거라 요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함수로 보면 걔가 이런 뉘앙스로 생겼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죠. 따라오시죠? 예.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감소, 증가감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대충 알겠죠? 자, 기억 볼게요. 자, 0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있니? 자, 눈 떠서 보니까 도함수가 축보다 위에 있네요. 그러면 증가하고 있네. 맞는 말. 기억 참. 됐죠? 그 다음 니은. 한 개의 극소로 갔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순간이 한 번 있니? 그런 것 같아요. 뭐 저거 참. 됐죠? 디귿. f'x 빼기 g'x 그래프를 지금 내가 그렸는데 얘를 그린 건데 요 자식을 디귿에서 야 잠깐만 hx라고 하자라고 해서 얘가 hx인가 봐. 문제에서 그러네요. 그랬을 때 얘가 0 되게끔 하는 서로 다른 양의 시그널을 갖냐?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순간 한번 보이는데 얘가 0보다 커서 양수라는 건 알겠네. 그리고 이쪽도 얘들아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양수라는 거 정도는 알겠네요. 그죠? 따라서 디귿 역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된다. 주어는 괜찮지? 오케이. 13번 처음 풀어보는 문제였다면 중요하죠.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풀어본다면. 13번 볼게요. (13번은) 다른 거 없고 얘들아 거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자 요렇게 좀 그래프가 있고 살짝 요 정도쯤에 있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거져 있고 요게 gx 그 다음에 쌤이 지금 흰색으로 그린 게 fx. 자 마찬가지로 새로운 함수 y는 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자식이 fx라고 하는 3차 함수와 g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곱해진 4차 함수인가 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자식이 x는 p와 q에서 극소를 갖고 그거에 중 옳은 것을 좀 골라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그림을 좀 더 채우면 자 여기가 a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e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값을 갖는 요 라인이 b 극수를 갖는 요 라인이 d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f'b, f'd가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네 개 잘 들어야 되나? 우리는요 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식으로 구현할 수 있죠. x 빼기 a, x 빼기 c, x 빼기 2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뭐 a 뭐 이렇게 뭐 k 뭐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그 다음 요 gx라고 하는 녀석도 식으로 구현할 수 있죠. x 빼기 c 뭐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m 뭐 이렇게 두면 이 녀석을 곱한 녀석은 x 빼기 a, x 빼기 c의 제곱 x 빼기 2가 되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아니면 식을 구하려고 맘먹으면 구할 것 같아.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걔를 미분해. 그리고 도함수가 0 되는 걸 어떻게든 막 우여곡절 끝에 찾아.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을 보면 x는 p랑 x는 q에 정확한 값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x는 p와 x는 q라고 하는 녀석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고 있진 않고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존재하니 정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성 정도만을 우리는 묻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구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녀석의 부호 판단 정도로 넘어가야겠구나 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거야. 니네한테 정확한 값을 물었다면 P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표현하라고 나와 있었겠지.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쌤은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미분할게요. 근데 그걸 미분할 때 식을 미분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 자체로
자, 그래서 얘를 인수정리를 써서 식으로 옮겨 적은 녀석을 미분하지 않고 그냥 f'x gx에 더하기 fx g'x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자체로 가겠다라는 거야. 요런 판단을 얘들아 처음 볼 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나름 좀 설명을 했으니 비슷한 결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면 돼. 정확한 값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a 한번 대입해 볼 거고요. x에다가 b 한번 대입해 볼 거고 x에다 c 한번 대입해 볼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거예요. 문제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 정도만 물어봤으니까. 갑니다. 자, x에다 a를 좀 대입하면요. f'A 현주 부호 뭐예요? 플러스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ga 선 부호 뭐야? ga면 a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니까 우리는 요 자식의 부호는 마이너스구나. fa는 무조건 빵이네요. 그럼 뭐 뒤에 거 관심 없고요. 따라서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의 부호는 우진아 음수였구나 라는 거 정도 잡아가지네요. 그 다음 x에다 b 넣어볼게요. x에다 b 넣어보시면 어차피 이 녀석의 값어치는 0이에요. 문제에서 f'b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fb라고 하는 녀석은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양수, g'b라고 하는 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양수. 그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얘는 일단 양수라는 거 정도는 알겠다라는 거지. 얘 0보다 크네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네? 그럼 이 사이에 극수 있겠지. 요런 느낌 정도의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A와 B 사이에 극수가 있겠어요? 일단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다. 요런 느낌. 으로 C, D, E는 너네가 넣어서 마무리 해보세요. 이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지민 이해돼요? 오케이. 상윤이 괜찮아?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신 게 16번입니다. (16번을) 좀 보면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상윤아 센 숙제 꼭 다 해야 된다. 상윤아 알겠지? 자, 거기 16번을 좀 보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걔가 a에 3x-x의 3승이래요. 그러면 얘는 대충 a 그리고 마이너스 x 정도로 살짝 우리가 묶어주면 x의 제곱 빼기 3이니까 이유불문 x축과 세점에서 만나네요. 이유불문. 요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x의 3승 마이너스 ax라고 하는 그래프도 그려진대요. 자, 요 경우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문제에서 야 극대값이 5여야 돼 라고 나와 있어요. 극대값이. 근데 우리 a의 부호 알아 몰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눠볼 거예요. 일단 극대값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는 건데 조차도 모르니까 a의 부호를 모르면 나눠야죠. a가 0일 수도 있겠지 뭐. 두 번째, a가 양수일 수도 있겠지 뭐. 세 번째,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뭐. 정도. 자, x축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상윤아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아 문제를 그냥 갖고 와서 질문하는 거 요거 설명하는 걸 들으면 별로 도움 안 된다. 알겠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저 도함수 쪽 활용 너네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받을 숙제들은 어렵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들 고민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문제의 난이도 디폴트가 높아요. 기본적인 게. 알겠죠? 왜냐면 막 지수로그 계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등차,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일반적인 것보다 좀 높아. 시간도 더 들 거고. 가요. 자, A가 0이면 이유불문 0이네요. 그래서 얘는 0. 그리고 A가 0이면 x3승 그래프를 우리 알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게 A가 0일 때죠? 그러면 상윤, 극대값 있어 없어요? 얘 극대값 있어 없어? 지민, 극대값 있어 없어? 있죠? 다 극대입니다 여기. 그죠? 그런데 그게 5는 아닐 뿐인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은 안 됩니다. 알겠죠? 분명 얘기했어. 극대극소. 알겠죠? 자, 두 번째 A가 양수였다라고 가정합시다. A가 양수였다라고 좀 치면 요 자식 A가 양수면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함수예요. 0, 뿔마 루트 3을 지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원점 대칭 3차함수야. 그럼 그래프가 대충 요런 뉘앙스로 생기겠지. 근데 그 중에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져 이 자식아. 그러니까 요거 지우면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자식도 내가 지금 보면 얘 대충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a인데 a가 양수니까 또 뿔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함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러면 그냥 쌤이 대략적인 느낌만 좀 그려주면 요런 식으로 또 붙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해야 돼? 상윤, 극대 있어 없어? 공부 안 하는구만 저 자식 저거. 극대 있어 없어? 어? 지불날 때 말 안 해. 극대 있어 없어? 숙제 많아 적어요 이러면 또 적어요 이런다고. 선이 극대 있어 없어? 선이 극대 있어 없어? 극대 있죠? 여기가 극대죠 여기가. 이해되죠? 근데 그 극대값이 0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어요. 알겠죠? 뾰족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도 안 돼요. 문제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서 풀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 너네가 숙제할 때는 지금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A가 음수였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좀 있어요. 자, A가 음수면 음수가 만나서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함수가 되며 0, 뿔마 루트 3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혁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대충.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지는 거니까 얘는 무시하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원점 대칭인 건 안 바뀌고요. 그 다음 또 이러면 안 돼.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a니까 또 뿔마 루트 a니까 쟤도 비슷한 느낌.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현재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a인데 a가 음수라서 이거는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 말은 붕 떠 있는 거잖아. 그럼 계속 증가만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옆에서는 그냥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얘는 극대가 있고요. 충분히 5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여야만 해요. 이해됐지? 근데 우리가 원점 대칭일 때 비율관계 몇 대 몇으로 배웠어? 1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미분해도 되지만 여기 이미 얼마라는 거 알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1대 루트 3 비율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럴 때 쓰는 건가? 지금은 시행착오 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지? 보이면 쓰고 안 보이면 말고.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어치가 오면 되는 거니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죠. 그럼 마3 더하기 1 마이너스 2a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그 값이 오면 된다라는 걸 통해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걸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쌤 저는 비율관계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미분하세요. 그럼 3 마이너스 3x 제곱인 거니까 어차피 뿔마 1인 거 알아요. 알겠죠? 17번. 배고파. 자, 17번을 좀 보면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등장을 좀 했고 4차함수 그래프식이 등장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축 대칭함수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홀수 차수가 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랑 C는 어차피 빵이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 B만 살아있구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프 개형을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 정도의 느낌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런 문제를 풀 때 에이 그럼 웬간하면 오른쪽이겠지 라는 정도의 태도는 시험 때 우리는 다 따져봐야 돼. 그럼 저 왼쪽인 경우부터 우리가 좀 따져보시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극소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되는 거네. 저 모양 우진아 왜 안 돼? 저 모양은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게 지금 Y축 대칭이죠. 그지? Y축 대칭이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 위치가 0이란 말이지. 근데 문제 0 넣었을 때 6 나와야 되는 거죠. 모순이네요. 따라서 그 나조건까지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그림이라 이 첫 번째 그림은 안 되네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이었던 거고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 지점이 0인데 0 넣었을 땐 6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요 라인의 값어치가 6이면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 그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요 녀석이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건데 S도 잘 들어라. 우리가 미분 활용이 맞는 그래프를 찾는 과정도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운데요. 거기서 더 어려운 건 맞는 그래프를 찾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식을 잘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이해됐죠? 그럼 저런 세팅인 건 알았어. B값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건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인 거야. 그런 것도 요구하는 문제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들어. 첫 번째 방식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막 인수정리 이런 거에 막 되게 이렇게 아직 이렇게 막 노련함이 없어. 그러면 상윤아 잘 들어라. fx라고 하는 녀석이 홀수 차수가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x의 4승. 자, 그 다음에 더하기 bx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6 요렇게 형성됐었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잡아간 거야. 짝수 차수로서만 구성됐어야 되는 거니까. 미분해요. 그럼 f'x는요 4x의 3승에 더하기 2bx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2x로 좀 묶어주시면 괄호 열고 2x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에 더하기 b 정도가 나와. 상윤 이거 0 되는 녀석 있어 없어? 이거 있어야만 하는 거지 지금. 도함수가 0 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건 얘인 거고 그죠? 그럼 여기가 0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쌤 플러스인데 어떻게 0 돼요? b가 음수인가 보지. 그러면 이때 0 되는 값어치는 마이너스 2분의 b의 루트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의 위치가 마이너스 루트 개똥싸 관자이네. 플러스지 개멍충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b 요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혹시 서원 이해했어요? 요게 x값인 거지 뭐. 그러면 그걸 대입했을 때 값어치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0이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나와 있는 식 고지고대로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지 이것도. 그러면 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여기다 그럼 넣어. 그럼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4승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두 번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죽어서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6 이렇게 되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니까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4분의 b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 요 자식 일로 넘어오게 되면 16이죠. 그럼 b제곱이 64, b는 8. 미안, 마이너스 8. b 음수였으니까. 따라서 b가 마이너스 8이구나.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을 넣어서 마무리하는 방식도 있죠. 이해돼요? 근데 잘 들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해버릇해야 늘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실제 시험 때나 혼자 할 때 잘 안 돼. 근데 봐.
내가 너네들한테 비율 관계도 분명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긴 하잖아요. 이해돼? 그러면 얘가 잠시 x축이라고 생각을 하는겨. 응? 그러면서 여기 교점의 좌표를요 루트 2알파로 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비율관계를 알지 못했으면 야 저기 미지수 잘 모르니까 루트 2알파 루트 2라는 걸 미지수로 껴넣을 생각을 어떻게 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면 fx라고 하는 저식은요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이고요 최고차함계수 1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더하기 루트 2알파 x 빼기 루트 2알파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죠. 근데 실제로는 저기가 x축이 아니고 6만큼 더해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상위권 친구 그 누군가는 이렇게 세울 거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분명 디테일은 다릅니다. 느끼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그럼 그 자식이 이렇게 논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 극소 딴 거 없죠. 여기 극소 그냥 알파로 놓고 문제 풀고 싶어서 그런 걸 거 아니야. 1대 루트의 비율이니까 우리 오늘 배운 대로. 그럼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 나와야 돼. 결국 극소에 해당되는 x의 좌표를 넣어서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 라는 풀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걸 세팅하기 위한 준비 과정식이 다른 거지. 그럼 여기다 알파 넣으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4승 더하기 6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면 되네요. 알파 4승이 16 알파는 2겠죠. 그래서 알파가 2였기 때문에 여기가 8이 되겠지. 그럼 x의 4승 마이너스 8x 제곱인 건 똑같잖아. 이해돼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 풀이만 소개하잖아. 이 풀이 연습 절대 안 해요. 비율관계 휴방 어딨지.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비율관계가 있겠냐고. 그잖아. 그리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요렇게 식계산하는 연습 2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오 개쩌는 풀이 뭐 별로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현주 이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옳지. 넘어갑니다. 1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빰빰 빰빰빰. 내 얘기 잘 들어봐.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한 거 우리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f'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없어요. 그지? 즉 fx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걸 바탕으로 도함수 그래프를 밑에다 그린다라고 했을 때 다시 요거 괜히 헷갈릴라. 요게 fx 그래프라고 치면 질문 잘하셨어요? 얘는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연속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좌우 미분계수는 무조건 존재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현재 이 자식이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f'A라고 부를 건 없어요. 그러면 내게 잘 들어. f'A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도함수로 내려가면 그 부분이 빵꾸란 소리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하지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다 보니 그냥 지금 예시로 든 녀석으로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거 접선의 기울기 음수잖아요. 직선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값이 없는 빵꾸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뭐 대충. 이건 대충 양수잖아 지금. 양수잖아 대충. 그러면 여기서 빵꾸면서 뭐 이거 그냥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라는 거야.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해했나? 예를 들어 뭐 여기가 x축이라고 치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태로 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증가로 바뀌는구나.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빵꾸네. 이제 미분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로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순간에 미분계수 값은 정의가 되지 않고 빵꾸였구나. 정도의 느낌인 거야. 하지만 실상 연속일 수는 있는 거지. 원래 함수 그래프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을까요? 문제 볼게요. 18번. 함수 fx가 지서봐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인지한 상태로 연속으로 그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연속이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미분계수 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좌우가. 미분이 불가능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도함수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f'x의 식을 좀 보시면,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x의 제곱, 자, 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 그리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쌤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우진아 좀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과 1 잡은 거예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x제곱의 그래프래요.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바깥에, 1보다 바깥에서는 마이너스 1이래요. 요런 느낌의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자,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통받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상수함수네. 그럼 원래 함수가 직선이었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로 감소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속으로 바통 받았는데 바로 증가로 올라가야 되나 봐. 그러면서 점점 작아진다라는 건 완만하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다가 0 찍어야 돼. 그러니 점점 완만하게 그려지다가 0 찍으면 돼요. 그 다음 다시 가파라져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점대칭이겠다라는 거 정도 느낌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바통을 연속이니까 받으시면서 다시 마이너스 1로 감소. 평행이겠죠. 요게 fx 그래프였겠구나 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기억부터 볼게요. f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냐? 우린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정도 아는데 a의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상윤아, 얘 그 값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갖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1에서 극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어 보니까 y축 대칭이냐라고 하는 건데 뭐 눈 뜨면 틀렸네요. 자, 성원 원점 대칭이다. 맞아요? 모르죠. 원점이 어디 있는지를. 점 대칭인 건 맞는데 몰라서 만약에 그렇게 물어봐도 틀린 거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f0이 0이면 아하 여기가 0이면 이란 소리네요. 그러면 마침 요렇게 되면서 이제 원점 대칭이 되고요. 그랬을 때 1 넣었을 때 양수냐? 눈 뜬 거 맞냐? 뭐 이런 소리네요. 예, 그래서 디귿은 참.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하면 된다. 아, 이쪽 다 질문이겠네, 나중에. 이 뒤에가 얘들아 이제 좀 어렵다. 알겠죠? 근데 그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야. 이 뒤쪽 이제 그래프 추론 미분 가능성 문제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취급을 받는 문제들이에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알겠지? 요거 개념 수업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 뺐단 상황이에요. 뺐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1교시 여기까지. 좀만 쉬자. 누가 풀었어? 역시 우리 명지고, 상윤이. 보자. 아이, 상윤아, 그럴 수 있죠. 자, 저랑 20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20번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로 숙제를 내는 게 맞겠다. 다음 주 목요일에 센 문제풀이를 좀 하고. 그지? 그럼 상윤이는 개꿀 하면서 일주일 개꿀 빨다가 또 전날할 거 아니야. 미루다가. 아니야? 20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참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gx가 x는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대요. 근데 얘기 잘 들어줘. 자, 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절대값에 x-a래요. 근데 살짝 좀 느낌이 오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fx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곱할 거래요.
근데 fx가 2차식이죠. 문제에서 2차 함수래요. 그러면 우진이가 봤을 때 요 2차 함수 fx랑 x-a가 곱해져 있는 요 함수는 몇 차 함수야? 이건 3차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자식이 x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지금 저 자식이 x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대. 근데 또 추가적으로 언급한 건 3보다 작은 a잖아요. a는 3보다 작대요. 그럼 잘 생각해. 3참수가 있고 절대값을 취했으면 밑에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가는 걸 텐데 그랬을 때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3에서 결국 몇이어야 돼, 값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요 자식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x 빼기 3을 갖고 있었어야만 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다른 녀석을 어찌됐건 2차식이니까 하나 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식이 a도 3도 아닌 녀석이었어 봐. 그 자식이 a도 3도 아니었었으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함수고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 거니까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밑에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높낮이는 잘 모르겠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한 곳만 있지는 않았었겠죠. 여기까지 돼. 그럼 우리는 약간 느낌 오시나 보다. 반응 들어보니까. 요 자식이 반드시 뭔가 접해 있는 형태였어야만 하고 그래서 접혀 올라갔을 때 미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니까 요 자식이 나머지 하나는 누구였었어야 되는 거야? x-a였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x-a라고 하는 인수가 2개 있고 x 빼기 3이 1개 있어서 a에서 접했다가 3에서 뚫고 올라가는 요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는 순간 여기가 a였고요. 접혀 올라가면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요런 느낌으로 가는. 상윤이 이해 안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끝났지 뭐. 자, 문제에서 gx의 극대값이 얼마래요? 30이래요.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을 취한 거니까 여기잖아. 그럼 원래 게 얼마였단 소리야? 마이너스 32였었어요. 요런 소린 거죠.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a였잖아요. 그럼 비율관계 써도 되지 않나? 비율관계 써주면 우리는 요 자식의 비율이 2대1 정도의 비율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아라라라라라라 3분의 6 더하기 a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죠. 선생님 지금 내분점 공식 쓴 거예요? 자, 요 자식이 2대1 정도의 비율이니까 내분점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둘 더해서 3에 크로스 간 거지. 우진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는 요 자식을 대입했을 때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2면 되는 거지. 절대값을 취하기 전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a 값이 잡히는구나 인 거죠. 우진이 이해돼요? 오케이. 서은 이해돼? 잔계산 굳이 안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근데 비율 관계를 몰랐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y는 어찌됐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식이 x-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에 x 빼기 3이잖아요? 그럼 요 자식을 여러분들은 진짜 미분하셨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분하는 것도 얘들아 안 쫄아도 돼요. 문자가 있긴 하지만 미분해 주시면 2배의 x-a에 x-3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x-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x-a라고 하는 녀석으로 살짝만 좀 묶어주시면 자, 이쪽에서 2x, x 하나 나오니까 3x에 마이너스 6 하나 생기고 마이너스 a 하나 생기니까 3분의 a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미분해도 잡혀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우진 이해했지? 22번 보자. 자, 그래도 우리가 오늘 4참수를 좀 공부를 했던 입장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여러분들 요걸 좀 잡으셔야 돼.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등장할 함수인데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fa 요 함수.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랑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fx 마이너스 t의 절대값 함수. 요 두 함수는 앞으로 우리가 엄청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보시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3차 함수가 좀 있었다라고 쳐봐요. 요런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느낌이죠. fx라고 하는 함수를 예로 설명을 하면 t만큼 내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서 접어 올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앞에 걸로 설명을 하면 fx를 fa만큼 내려 그 다음에 접어 올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잘 들어. 우리는 분명 뭐 예를 들어 이쯤 어딘가에 f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었겠죠. 뭐 그지 않겠냐? 요쯤 어딘가에 fa라고 하는 값이 있었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값어치만큼 내려 이런 소리인데 잘 들어. 우린 앞으로 실제로 내릴 일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fa만큼 내려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일은 흔치 않고요. fx라고 하는 걸 fa만큼 내려 라고 하는 건 요 fa라고 하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몇만큼으로 바뀌는 거야? 0만큼으로 바뀌는 거겠지? fx를 fa만큼 내려 라고 하는 건 기존의 fa였던 녀석이 0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fa라고 하는 요 자식을 x축으로 하는 녀석이야로 해석할 거예요. fx를 fa만큼 내려 아하 fa라고 하는 지점이 x축으로 형성되는 함수라고 로 해석할 거예요. 당연한 내용이야. 그지? 얘들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fa라고 하는 지점을 x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서 접혀 올릴 거야. 물론 이건 있어 서원아. fa라고 하는 녀석이 요 정도 라인이라고 쳤을 때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그 값을 만드는 x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a값의 후보고 얘가 a값의 후보고 얘가 a값의 후보겠죠.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거는 요 라인이 fa라고 치면 여기가 a였을 수도 있고 여기가 a였을 수도 있고 여기가 a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얘도 이런 소리네 현주야. fx를 t만큼 내려라고 하는 건 요 t라고 하는 녀석을 네가 x축으로 잡고 접어 올려 이런 말이겠지. 그렇게 지민아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들어가 볼게.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f1만큼 내리래. 그리고 절대값을 취하래. 그럼 이런 소리지. 원래 fx 함수 입장에서 f1 정도 함수값을 갖는 녀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은 f1만큼 내리면 0으로 바뀌었을 거잖아. 그러니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원래 f1이었던 녀석이 x축으로 바뀌는구나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fx의 f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이 x축으로 바뀔 함수였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잘 들어. 그렇게 해서 접어 올렸더니 한 곳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3번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시지? 자, 그럼 우리는 최고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양수라고 가정하고 가보면 이렇게 또는 좌우가 뒤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였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요 라인이 F1이었어야 되는 거야. 저기가 X축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요 라인이 F1이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X축으로 바뀌었어야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지, 현주? 서원이도 이해했죠? 그런데 F1을 되게끔 만드는 녀석의 후보가 두 곳이 있었던 거지. 여기가 1이었을 수도 있고요. 지서봐. 또는 여기가 1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가 1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1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x는 2에서 그 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 여기가 2네. 그럼 얘 탈락. 아 개똥 싸고 앉아있네 이 멍충아. 여기 탈락. 자 만약에 여기가 2였다라고 해도 2보다 큰 쪽이 1이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절대값을 취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얘를 x축으로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된다는 거지. 우진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A인데 그게 2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A인데 얘가 2보다 커? 말 되네. 첫 번째 그림 살리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그 지점이 1이잖아. 2보다 크지 않잖아. 그럼 여기에 얘가 결국 마지막에 탈락되네요. 그럼 요 함수였던 거지.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세요?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봐. 후.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도대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었어야 될까?
를 좀 고민을 해보면 오해하면 안 돼. 자, 여기 지점 우리 찾으려고 맘먹으면 찾아져요. 왜?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소개한 건 3대1이라는 비율이거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건. 그러면 3칸 갈 때 한 칸 넘어가야 되는데 3칸의 값어치가 1이니까 한 칸의 값어치가 3분의 1이었겠지. 그래서 저 A라고 하는 지점은 3분의 7이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3분의 7이었을 때 fx가 0인 거지 도함수가 0은 아니란 말이야.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삼중근을 갖는 형태니 이 순간에 도함수는 접하고 있었어야 돼. 동의해요? 감소하다 0 찍고 감소니까. 그리고 여기 찍고 증가니까 그대로 올려주시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한다는 건 밑에 있다가 도함수 입장에서는 자 밑에 있다가 다시 0 찍고 다시 밑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너네가 감소하다 0 찍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구나 라는 느낌의 그래프를 그리셨겠지. 혼자 하려고 하면 얘들아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초반에는. 근데 뭐 고민 많이 하셔야죠.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한 문제당 지금 여러분들 10분 15분 고민하셔야지. 상윤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네 그지? 40초 이상 고민 안 하는데 그지? 근데 지금 하셔야지. 알겠죠? 뭐 시험 일주일 전에 그럴 거야?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 훈련 하셔야지. 그래서 1과 2니까요. 우리는 f'x가 최고차 한계수 몰라요. 자 그런데 1에서 접하니까요.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2개 먹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x-2였겠죠. 요렇게 도함수가 생기는구나 해요. 쌤! 꼭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요 라인의 값어치가 f1인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k라고 둔 다음 fx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건 1에서 근을 3번 먹었어야 되는 거니까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3승에 치고 올라오는 게 3분의 7이니까 x-3분의 7. 그런데 그 녀석이 k만큼 더해진 요렇게 fx를 놓고 미분하셨어도 어차피 얘가 나와요. 최고차 한계수 우리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둘 다 할 줄 알면 되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걸로다가 근데 뭐가 됐건 도함수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가 중요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현주 이해했지? 우진 이해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이 거의 한 90%가 끝났어요. 그 뒤에 남은 내용이 얘들아 3개거든요. 하나가 최대최소와 미분, 하나가 방정식과 미분, 하나가 부등식과 미분인데 어차피 그래프 잘 그리면 장땡이에요. 최대최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 교재 124쪽 보시면 뭐 제가 풀 건 아니지만 그래프 잘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중에 범위 중에 최대값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은 거의 다 끝난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남은 이 뒤쪽 활용은 다른 거 없고요. 그냥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면서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더 빨리빨리 떠오르게 그리고 이런 걸로 훈련해보는 거야. 비율관계 같은 것도 잡는 것도. 내용은 크게 뭐 더 배우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짚고 갈까요? 우리가 교점을 구하려면 도식 뭐라 놓지? 같다라고 놓습니다. 그랬을 때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이 무슨 좌표지? x좌표라는 거 정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실근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교점의 개수예요. 그러면 방정식과 미분에서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끝이에요. 그럼 미분 쪽 내용은 그래프 그리면 돼요.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고1 때 했었는데 2차 부등식 같은 거 크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 작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밑에 있다예요. 그 정도만 우리가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면 부등식과 미분에서 부등식에 대한 개념은 끝. 나머지는 미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하나씩 제가 그냥 직접 보여줄 건데 그 부등식, 최대최소, 방정식 자체의 개념은 별게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리면 장땡이구나라는 거 정도를 내가 지금 보여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칠판 지우고. 왜 이렇게 간지럽냐? 아이씨, 잠깐만. 없는데? 명제가 14일 계약? 맞죠? 오케이. 어우 2주 남았다 방학. 빨리 계약 좀 했으면 좋겠다. 난 빨리 너네가 아침 일찍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가라.
아, 또 한 주 시작이네. 원래 학기 중에 일, 월이 전 제일 좋거든요. 학기 중에 딱 일요일 끝나고 어차피 월요일에 너는 학교 가고 난 아침 수업이 없고 학기 중에는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다 끝나고 나서 여기 24시간 삼겹살집 있단 말이야. 가서 이제 혼밥하고 삼겹살 먹고 계란찜 추가하고 된장찌개 추가해가지고 고기 꺼 먹고 집 가면 개이득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저는 이제 밑에 썸머 감독을 해야 돼요. 일요일 저녁 혹시 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막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어가지고 진짜. 거기서 이제 가장 무서운 한마디. 민섭쌤 시간 어떠세요? 거기서 어떻게 노를 합니까? 아, 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침 당번도 한번 정해볼까요? 월요일 아침 가능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또 손 안 들어. 민섭쌤 어떠세요? 아, 저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저녁, 월요일 아침 최악이죠. 아. 오늘 1시까지 당직 쓰고 내일 8시까지 와야 돼요. 너무 좋아. 제가 지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우리가 그래도 3년, 2년, 작년에는 추석 당일날 쉬었어요. 작년에는 추석 당일날 쉬었고 재작년에는 추석 당일 안 쉬었어요. 추석 당일에. 고3 애들 자습하고 싶다고 갑자기 애들이 뭔 바람이 불었는지 학원 문 안 열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추석 때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이게 좀 감독하실 분들이 한 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회의를 했죠. 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민섭쌤 시간 괜찮으세요? 아, 예, 됩니다. 네, 제가 했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이제 저보다 막내인 태열쌤도 있고, 그죠? 기한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섭쌤이라는 얘기가 미음이 나오기 전에 기한쌤 어떠세요?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자, 가자! 우리 딱 얘들아 2학기 때 우리 전원 1등급 한번 찍어보자. 진짜 알겠죠? S2까지 제가 올해 소원입니다. S1, 2 전원 1등급 한번 다 떳떳하게 원장님께 가가지고 원장님 저 전원 1등급 찍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이거 칭찬받고 제가 여러분들도 좋고 그죠? 상윤 할 수 있지? 그러려면 얘들아 중간고사 개 잘 봐야 돼.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점수 처참할 거거든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시험지 맨 뒷면을 보면 다행이에요. 봐봐, 내가 방금 너네 2문제 찝어줬는데 너네 10분 넘게 걸렸잖아. 23문제 나오는데 그럼 너네 230분 풀어야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너네 이제 앞쪽에서 막 그냥 헉헉대면서 간다고요. 그럼 뒤에는 거의 뭐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2학기 기말 때 보통 2학년들의 1컷이 한 65 이래요. 처참합니다. 근데 요번 2학년은 또 좀 잘하잖아. 특히 명제 애들도 충암 애들도 좀 잘하잖아요. 가지올도 방심하면 안 돼. 아마 60점대일 걸로 제가 예상은 하는데 보통 항상 60점대예요. 작년 기말이 61점이었어요. 1컷. 근데 그건 가지올이 문제야. 알겠죠? 61만큼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65점으로 올라갔죠. 그 문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건 뭐 61로 보는 게 맞으니까. 근데 아마 충암이랑 명제 제가 한 번 더 찾아는 봐야겠지만 다 70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70점대 초반인가. 어찌됐건. 그래서 막 공부 곧잘하는 막 선배들도 다 막 마지막에 한 4문제는 손도 못 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무조건 100점 가까이 찍어놔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기말 때 아프셔가지고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90점, 90%의 점수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전교 1등을 합니다. 알겠죠? 그 전략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상윤이 또 오 하지 말고 스키야. 알겠죠? 너네가 그 기말고사를 안 보면 중간고사의 90% 점수가 반영이 돼요. 예전에 장하영 조교가 그래가지고 예일여고 때가 기말고사가 개어려웠는데 걔 혼자만 90점 받아가지고 걔가 시험을 못 봤거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중간고사를 100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고사 때 얘들아 점수를 딱 100점 찍어요. 그리고 그냥 기말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뭐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거 핥으면 돼요. 그러면 뭐 어딘가 아플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90% 점수 받아가지고 딱 기말 느낌 있게 딱 종료하시면 살아있는데. 알겠죠?
갑시다. 첫 번째 최대 최소화 미분. 자, 근데 뭐 내용 적을 건 없어요. 최대 최소 미분은 셈이랑 뭐 기본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예를 들어 저랑 4차함수 연습할 겸 125쪽에 발전 문제 2번에 뭐 한 1번 정도 볼까요? 근데 말이 최대 최소인 거지 얘들아. 그냥 그래프 잘 그리는 거라. 거기 보시면 3x의 4승,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6x의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18x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요. 딱 봤는데 우리 상윤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미분해야지. 미분합시다. 그럼 f 프라임 x 해서 얘들아 미분해보는 순간 대충 12 같은 걸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그냥 12로 묶으면서 진행해요. 자, 그럼 x의 3승 떨궈지면 48이니까 10으로 묶어주시면 혹시 틀면 얘기해줘. 마이너스 4x 제곱 36이니까 10으로 묶어주게 되면 3x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틀렸죠? 자, 그러면 얘는 12x로 살짝 좀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개똥 싸고 앉아있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대충 도함수의 그래프가 푸슝인데 금방 떨어졌다가 좀 여기가 여유롭게 이렇게 가겠죠? 그지? 자,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3.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쌤이 요거 나중에 적분 쪽 혹시 제가 문제풀이 해주게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주겠지만 요 있죠? 요 자식이 자, 요 자식의 면적보다 무조건 더 작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걸까? 요 자식의 면적이 지금 이렇게 0, 1, 3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상윤 나봐봐. 0, 1, 3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요 자식의 면적이 지금 요 자식의 면적보다 무조건 더 작을까? 아니면 솔직히 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지 얘가 원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그린 거지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나? 무조건 얘가 더 작습니다. 이해했죠? 왜? 3차함수는 점대칭이잖아. 그러면 원래 요렇게가 점대칭이겠지. 점대칭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간격이 일정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상윤이가 에이 민섭 네가 그래프를 그린 거지 실제로 함수가 여기가 더 좁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런 3차함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 면적이 무조건 더 작아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증가하는 비율이 얘가 더 적어요. 감소가 무조건 더 많아요. 그걸 간격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먼저 좀 얘기를 하면 간격이 더 좁죠? 그럼 덜 증가하는 거야. 간격이 더 넓죠? 그럼 얘가 더 많이 감소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려. 그럼 우리는 감소했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개 많이 감소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보래매.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 잡으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 정도 아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뭐 대충 요런 되겠죠 뭐. 4라고 하는 건 대충 이런 되겠지 뭐.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최소값은 무조건 여기에요. 요 정도는 안 따져봐도 아는 거야. 얘가 제일 내려갔을 거니까. 하지만 최대값은 첫 번째 후보 여기, 두 번째 후보 여기, 세 번째 후보 여긴 거지. 4라는 경계라인이 더 오른쪽에 갔으면 어떡해. 최대값은 요 정도가 현재 지금 후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넣어보고 걔 중에 큰 걸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 최소값은 무조건 3이었을 때인 거죠. 그럼 봐. 결국 최대 최소의 개념은요. 그래프 잘 그리고 나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범위 맞게끔 잡으시면 돼요. 준 이해했지? 요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식을 다 오픈하고 야, 니네가 계산만 좀 해서 때려봐 라는 형태가 있고 4번, 5번, 6번처럼 니네가 식까지 좀 잘 세워봐. 너무나도 재밌는 문제들 아니에요? 딱 봐도. 이런 문제들 경향이 좀 있다는 거지. 근데 막 또 그림 괴랄하게 있다고 상윤이 그냥 무조건 못 푸는 문제 이러면 안 돼. 읽어보시면서. 알겠죠? 넘어갈게요. 방정식 중 미분으로.
그냥 제가 숙제를 좀 더 낼게요. 얘들아 알겠죠? 네. 우진이 다 이해했죠? 우진스 이해했죠? 어이. 봐봐 얘들아, 방정식은 지민아 아까 전에 쌤이 얘기한 딱 그 세 가지 내용만 알면 돼요.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같다라고 논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되고, 그랬을 때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다 고1 때 짚었던 개념들이죠? 선생님 괜찮지? 네. 그리고 부등식은 크다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거, 작다라고 하는 게 밑에 있다라는 거 정도의 개념만 알면 돼요. 이해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 마찬가지 기본 문제는 그냥 너희들 한번 해보시고요. 저랑 가령 예를 들어 발전 문제 8번을 좀 본다라고 쳐봐. 그냥 4차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볼게요. 자, 문제에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교점이 하나여야 돼, 이런 말인 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두 식을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약간의 팁은 이래요. 같다라고 놨을 때 마이너스 a, 즉 저 미지수가 상수 쪽에 있죠. 걔만 한쪽으로 넘겨놔. 이건 근데 고1 때도 우리가 많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라서. 그러면 자, 저기 있는 것들 이렇게 왼쪽으로 좀 넘기면 이렇게 바뀌겠죠? x의 4승.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요렇게. 여러분들이 상수 쪽에 미지수가 있으면 얘만 한쪽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좀 넘겨주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왼쪽도 곡선, 오른쪽도 곡선인 꼴이 안 나요. 왼쪽은 곡선, 오른쪽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어야 찍찍 거부면서 아, 여기서부터 교점이 한 개네, 두 개네, 세 개네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잡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고2 1학기 때도 막 삼각방부등식 할 때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 또 뭐 하시면 되냐면 왼쪽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상수항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것만 넘긴다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 y'. 자, 그럼 얘는 4x의 3승. 자,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네요. 대충 1 넣었을 때 빵이다. 그죠? 자, 그럼 이 자식은 2, 0, 1, 마 3. 조리제법 좀 써주시면 1, 2, 2, 2, 2,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는 2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3. 요런 식으로 그냥 인수분해. 드디어 다른 형태 하나 나왔네. 자, 요렇게 되는 녀석이네요. 그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딱 봐도 뭐 잘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판별식 써보면 돼요. 판별식 써보면 음수 나와. 그 말은 대충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나 보지. 대충 그린 거 저게 아닐 수도 있지. 얘들아 뭐 이거일 수도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좌우 대칭성이 깨진 괴랄한 녀석인 거죠. 말뜻 이해됐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정도만 알면 되냐면 여기가 1이라고 쳤을 때 1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증가한다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냥 좌우 대칭성이 깨진 느낌으로 흐르르르르르르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주면 되는 거지 뭐. 왜? 우리는 어차피 마이너스 2a를 찍어서 교점이 한 개인 순간만 잡으면 되거든. 그러니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서인이가 보다시피 요 라인이 마이너스 2a면 되겠죠. 그게 1을 대입한 함수값 1, 1, 마 6 마이너스 4랑 같으면 되는 거라 a는 2였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우진이 이해했지? 네, 별거 없어요. 그래프 잘 그리면 돼요.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아직 안 풀어줄 건데 발전 문제 10번 같은 걸 보면 양근, 음근 나왔죠? 저기선 여러분들이 교점의 x의 좌표의 위치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양근과 음근을 구분짓는 건 0의 위치라서 그것까지 좀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숙제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찌됐건 전체적인 결은 이런 느낌.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알려주면 그 다음에 발전 문제 9번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저 자식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래요. 저 9번이 8번보다 어려운 거야. 왜냐면 저 자식은 미지수가 상수가 아니거든. 미지수가 상수면 넘겨서 상수함수 찍거와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자식은 x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푸는 패턴은 비슷해요. 잘 들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미지수가 있는 건 얘들아 어쩔 수 없어. 그건 넘겨야 돼. 그걸 같이 끼고 있으면 한쪽이 불안해져. 불안전해지는 거지. 그죠? 뭐가 됐건 한쪽이라도 완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안 적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3은 ax 이렇게 있어. 그러면 봐. 요런 거 보이나? 요렇게 딱 하면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1이잖아요. 그걸 3만큼 내린 거겠지 대충? 그러니까 요 자식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이제 생길 텐데 찍 걷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1인 녀석이었을 텐데 이해했죠? 근데 그걸 3만큼 내린 거니까 요 라인이 마이너스 3이었겠지? 그러면서 여기 지점이 0이었겠죠? 이해했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0,0을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으로 바라보면 돼요. x 앞에가 문자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0,0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a인 직선이니까 요런 데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인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돌려주시면 돼. 이렇게 돌려. 근데 문제에서 a가 자연수, 즉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이제 올려주기만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처음으로 현주야 접하는 순간이 나오겠죠. 거기 핵심이겠네. 그러면 갑자기 이 녀석은 방정식과 미분 파트였지만 0,0을 지나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느낌으로 살짝 냄새가 풍기면서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고요. 곡선 밖에 한 점 알고요. 풀식 아니까 접점의 좌표 t라 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잡아주면 집중. 얘보다 더 가파라지게 되는 순간 이쪽에서 푸슝푸슝이 되죠.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 만났겠지. 그러면서 교점의 개수가 3개였겠지.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미지수가 상수항에 있으면 넘겨서 간다. 미지수가 x 앞에 붙어 있어도 넘기면 되는데 그때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의 같은 개념으로 간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정점 하나는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근데 너네가 어차피 얘네만 넘길 거라면 그냥 0,0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쌤, 나는 얘까지 넘기는 게 좋은데 그럼 0,3을 지나는 직선으로 문제 푸시든가. 뭐 그 정도의 뭐 이렇게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3차 함수도 하나 해봐야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등식과 미분으로 좀 가면 저랑 137쪽에 발전 문제 뭐 17번? 자, 거기도 마찬가지.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래요. 넘기면 되죠? 그럼 넘겨주게 되면 자, 5x의 3승에 그 다음에 5x제곱 왼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5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k 오른쪽으로 넘겨서 갖고 오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취향 차이야. 이 상수항도 일로 넘길래야 하는 건 니네 맘대로. 알겠죠?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 쌤 저는 얘도 넘길래요. 그건 쉐시예요. 그건 빼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런 거 보면 이런 훈련도 지워. 5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인 거 보여? 그지? 그럼 이제 좀 아까부터 보인다. 그죠? 그럼 얘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가는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러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가는 형태의 느낌을 그려주고 그런데 그게 원래 x축이면 참 좋았는데 요 라인이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0이겠지? 여기가 3이겠지? 그러면 여기 얼마 현주? 개똥싸 관자인. 여기 x좌표 얼마? 개지. 그렇지.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물론 미분에서도 얘들아 뭐 금방 잡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율관계 한번 뭐 체크하는 순간 한번 가질 수 있는 거고 문제에서 0부터 3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빵꾸 뚫고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한 거지. 그 뒷과정은 뭐 고1 때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항상 얘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k가 적어도 얘보다는 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2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을 이쪽에 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8, 5, 4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네요. 그러면 요 라인이 마이너스 22니까 K 얘보다 마이너스 22가 더 위에 있으면 좋겠어. 근데 같아도 돼. 이런 느낌이에요. K는 22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22. 이런 뉘앙스로 구해주시면 된다.
20, 21, 22는 어렵겠구나. 숙제는 많이 안 낼게요. 좀만 더 낼게. 139쪽 22번까지. 대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목요일까지 해와야 되는 건 아까 전에 얘기한 센 숙제 먼저 해와. 그리고 얘들아, 센도 했어. 만약에 본인이 이미 미리 좀 많이 해놨어. 그럼 빨리 더 나가. 왜냐면 내가 다음 주에 얘들아 적분 숙제도 뿌릴 거야. 그러니까 상윤, 민섭이가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이제 더 안 해. 이러지 말고 대타출 말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알겠죠? 더 해야 돼 상윤. 알겠지? 134쪽의 발전 문제 14번 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체 공부량의 한 70%를 수학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 공부량이. 지금부터. 30% 남은 거에 뭐 영어, 국어 뭐 이런 과목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과학 뭐 이런 거. 알겠죠? 수학. 자, 14번을 좀 보면 이렇게 있죠. 자, 문제에서 3참수의 도함수 그래프인 3참수 fx의 도함수 그래프와 2참수 gx의 도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서나, 그래서 요렇게 fx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gx가 좀 있네요. 여기 이렇게 g'이 있고요. 요렇게 f'이 있다. 자, 요 문제의 주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평가원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문제에서 얘는 그나마 좀 친절하게, 야, f 빼기 g라고 하는 녀석을 새로운 함수 hx로 놔 라고 얘는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x 빼기 gx라고 하는 녀석을 hx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hx에 대해서 감소냐, 극값 같냐, 세실근이냐 뭐 이딴 거 묻고 있으니 h'x라고 하는 녀석은 자, f'x 마이너스 g'x이니 이해되시죠? 그러면 f'x랑 g'x가 같게 되는 순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같게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fx가 3차, gx가 2차, 따라서 hx는 3차, 따라서 미분한 건 2차. 그런데 도함수가 0 되게끔 하는 게 두 개 있네? 그러면 hx는 fx의 부호를 따라갈 텐데, 최고차항의 부호를. 그 자식이 아래로 볼록이었다라는 건 얘 또한 최고차항 부호가 양수였다는 소리니,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h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지점이 0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지점이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hx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기억을 보니까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하니, 이상윤 눈 떴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니은. x는 2에서 극소값 같니? 진짜 좀 떠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기억, 니은은 참. 그리고 나서 디귿은, 잘 들어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 즉 도함수를 보고 원래함수 그래프를 추론할 때 그나마 미분의 약간의 좀 뭐랄까 완벽하지 않은 점은 절대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프 개형 정도밖에 모른다고. 여기 지점이 7이야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봤다라는 건 빨리 찾아봐야 돼. 내가 놓친 정보가 있는지. 근데 거기를 지금 보면 F형이 G형이랑 똑같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F형과 G형이 똑같았었다라는 건 여기에 00을 넣어서 H형이 0이었어 라는 정보를 더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축이었다라는 걸 디귿에서 잡아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미안, 디귿에서 잡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디귿을 들어가기 전에. 이해했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런 정보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우리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땡. 그리고 이런 기니디 문제에서는 얘들아 알 수 없어도 틀린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가 없었으면 알 수 없어서 땡인 거겠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해서요. 어찌됐건 지난번 수업이랑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저랑 3, 4차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정리했고, 걔 중에 3참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디테일하게 정리했고, 이제 남은 건 그래프랑 친숙해지는 일을 너네가 남은 2주 동안 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다음 주에 적분 숙제 낼 거예요. 그러니 미리미리 부단히 센을 그 이상 더 풀어놔. 그리고 가급적 우리가 시단계까지 하면 참 좋잖아.
근데 그게 못한다면 B단계는 얘들아 무조건 최소한 다 풀어야 돼. 방학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알겠죠? 그러니까 바쁘신 거 알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수학의 시간을 좀만 더 써주세요. 알겠죠? 오케이.